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랄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제7판 신헌법입문 83페이지 제3절 국가형태 보겠습니다. 사마에랄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1번의 개념. 국가형태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국가형태를 헌법형태라고 하거나 정부형태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국가형태를 넓게 보아 한 국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조직, 국가 권력의 구조나 국가 권력의 행사, 특히 국가의사의 결정 방식 등이 어떠한지 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넓은 개념에 비춰 국가 형태의 문제를 살펴본다. 2번의 공화국의 의미. 국가 형태로 헌법에 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는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도 그러하다. 공화국이란 말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공화국이란 군주가 없는 국가라고도 하였으나 군주를 두고 있는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 정치인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민주적인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국민들에 의해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되고 그러한 주권과 민주적으로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함께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을 보호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공화주의와 공화국의 실현은 84페이지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3번의 분류의 문제. 국채, 정체, 국부론의 문제. 국가 형태의 분류함에 있어서 국채와 정체의 구분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채에 따른 분류는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파악하는 분류이고 정치에 따른 분류는 주권의 행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파악하는 분류이다. 국제 분류에 따르면 국가 형태는 주로 군주국, 공화국으로 구분된다. 정치 분류에 따르면 국가 권력이 분산되어 행사되는 이판 정치와 반대로 통합되어 행사되는 전제 정치로 국가 형태가 구분된다. 그런데 오늘날 군주제를 두고 있어 군주국이라고 불리면서도 주권의 실제 보유자는 국민인 국가들이 있다. 반면 공화국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야 오늘날 국채에 따른 분류가 정확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결국 공화국이란 명칭이 붙여진 국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가리느냐는 점이 중요하고 주권이 실제로 국민에게 있는 민주국가에서는 주권의 보유자에 따른 분류인 국채의 분류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주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행사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는 주안점이다. 로마자 2번의 민주적 국가 형태, 입헌 정체와 비민주적 국가 형태, 전제 정체. 1번의 입헌 정체, 양가로 1번의 개념과 요소. 입헌 정체란 국가 권력이 여러 국가기관들 간에 분산되어 행사되는 민주적 정체를 말한다. 입헌 정체의 요소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도를 통해 여러 국가기관들을 선출하여 동그라미 2번 그 국가기관들의 국가 권력을 배분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서로 견제와 경쟁을 이루도록 하며 동그라미 3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동그라미 4번 여러 계층의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도록 복수의 85페이지 정당제도를 인정하며 동그라미 5번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가 자리잡고 있는 정체이다. 양가로 2번의 유형. 입헌 정체에는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혼합정부제, 스위스 연방의 이사회 정부제, 직접민주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입헌 정체의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것은
뒤에 국가권력면에서의 정부 형태로서 다뤄지고 여기서 종북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이번에 전제정치. 전제정치는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행사되는 비민주적 정치를 말한다. 근대 이전의 전제의 군주제는 물론이고 근대 이후의 전제주의 정부, 권위주의 정부, 인민공화제, 신대통령제 등이 예속한다. 전제주의 정부는 국민의 주권자가 아니라 전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정책이다. 국민 개인의 기본권은 억제되고 국가에서의 통일을 위하여 복수의 정치적 상태, 정당의 활동을 부정한다. 신대통령제의 외양은 대통령제이나 대통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이다. 로마자 3번에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1번에 단일국가. 주권이 하나이고 따라서 헌법도 하나이며 단일한 체제의 국가이고 조직과 중앙정부로 구성되는 국가가 단일국가이다. 단일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단일국가에서는 대내적으로 중앙의 입법부와 집행부 그리고 사법부의 기관들이 단일한 체계를 이루며 법체계가 통일적 이다. 86페이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로서의 자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가지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국가법령에 위배될 수 없다. 단일국가에서는 이처럼 대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단일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대외주권을 행사하고 법주체가 된다. 이번에 연방국가. 각각으로서도 공동체인 복수의 주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공동체인 연방을 형성하고자 결합하여 연방헌법을 제정하고 연방도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연방의 국가 권력을 행사하여 국제법적으로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 자체가 법주체로서 다른 외국인들과 외교관계를 가지는 국가가 연방국가이다. 예, 표현이 굉장히 긴데요. 네 줄을 다 밑줄 치는 거는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밑줄 안 치겠습니다. 주도 헌법을 가지고 있으면 주마다 의회, 행정부, 사법부를 두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외교권이 없어서 대외주권을 행사하지 않아 불완전하긴 하지만 하나의 국가이다.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이 관할하는 영역과 각주가 관할하는 영역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권한분배 문제가 중요하다. 3번의 국가연합. 국가연합이란 여러 국가들이 각각의 주권과 독립성을 그대로 보유한 채 서로 결합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약을 체결하여 성립되는 공동체를 말한다. 연방의 경우 주들이 합의에 의해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연방국가를 성립시키는 것과 달리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조약의 체결로 성립된다. 국가연합 자체는 국가가 아니고 주권을 가지지도 않으며 구성국가 각각이 주권을 가진다. 국제법상 법주체의 지위를 국가연합은 가지지 않고 각 구성국가가 가지며 개별 구성국가가 독자적으로 외교권을 행사한다. 국가연합은 개별 구성국 간의 권한 배분도 권한 분배도 없다. 국가연합은 국제기구와 구별된다. 국제기구는 특정한 목적만을 위하여 형성된 국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국가연합과 다르다. 자, 4번에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의 차이를 보면 1번에 그 성립이 연방은 헌법에 의하여 87페이지 국가연합은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2번에 연방국가도 하나의 국가인 반면에 국가연합은 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3번에 연방은 주권을 가지나 국가연합은 주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4번에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과 각
주 간의 권한 분배가 있으나 국가연합은 그러지 않는다는 점. 5번에 연방은 국제 주체성을 가지나 국가연합은 그러지 않는다는 점. 6번에 군사병력은 국가연합은 보유하지 않고 개별 구성국가가 보유하는 반면 연방국가의 경우는 주가 아니라 연방이 보유하는 점 등이다. 5번에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은 이름이 연합이라도 국가연합보다는 그 구성국 간의 결속력이 강하다. 그러나 연방국가보다는 그 결속력이 약하다. 국가연합은 달리 유럽연합은 구성국가들로부터 상당한 권력을 위임받은 공동 제2공 집행부와 합의제기관, 재판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규범은 구성국가들에게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원래 경제공동체로 출범하였으나 1992년 마스트리히 조약으로 경기영역을 넘어서 그 공동체에 확대되었고 2005년에 유럽연합 헌법 조약이 불발되었으며 수정된 리스본 조약이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어 보다 결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 4번에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 1번의 민주공화국 우리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점과 우리의 국가 형태가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다. 양가로 1번에 민주공화국의 개념과 제1조 1항의 규범성 헌법 제1조 1항에서 규정하는 민주공화국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립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 자체가 우리나라 국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 민주란 공화국의 정치가 민주적인 것을 요구하는 즉 88페이지 공화국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 공화국이란 민주주의적인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와 공화국을 별개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의미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은 헌법 제정 권력을 핵심적 의사가 표명된 것으로서 그 개정이 금지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폐지될 수 없는 헌법 개정의 한계이다. 양가는 이번에 민주공화국의 요소 우리 헌법의 민주공화국의 요소로는 군주제의 금지, 국민주권주의의 구현과 국민에 의한 국가권력 정당성 부여 3번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4번에 국가권력의 분립과 민주적 행사 및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 등을 그 요소로 한다. 2번에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의 특색 양가를 이번에 단일국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역으로 하는 단일국가이고 연방이나 국가연합은 국가가 아니다. 지방에는 국가가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지역적 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뿐이다. 양가를 이번에 입헌주의적 국가 형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헌법이 입각하여 국가 권력이 행사되고 통제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입헌주의 국가이다. 현재의 정부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들이 다소 가미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양각 3번에 간접민주정치의 예외적 직접민주정치 우리 헌법도 국민의 대표기관들을 통하여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간접민주정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러나 국가의 중요정책을 위한 국민투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제도를 둠으로써 직접민주정치를 가미하고 있다. 양갑 4번의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절대적이고 경직된 이념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모든 이데올로기를 수용하는 상대적인 이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89페이지 파괴하는 이념에 대해서까지도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관용을 보이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상에 대하여는 단호히 방어하여야 한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활동을 막고 민주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민주주의를 독일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번역하여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특히 집단적 행동의
대응할 것을 요한다. 정당에 대한 심판제도가 그러한 대표적 제도이다. 우리 헌법도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한 해산 심판제도를 두어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양가 5번의 사회복지국가. 우리 헌법은 현대적 헌법으로서 사회복지국가를 중요한 헌법적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규정하여 복지적 이념을 지향함을 보여주고 있고 헌법 제34조 등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사회복지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